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지만 충격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어닝 쇼크. 3차 국민선거인단 24만여 명 중에서 81%나 투표를 한 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62대 28로 깨졌습니다.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때만 해도 58%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같이 투표를 한 서울의 당원들은 이재명에게 51%를 몰아줬습니다. 서울의 당원들, 민주당원들은 어떤 진영 논리에 따른 자기 확신, 자기 편향,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지만 이 태풍이 이재명 지사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재명의 말이 맞을 것이다. 어떤 자기 희망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51%를 몰아줬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 경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원들이 아닌 국민선거인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는 10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10월 3일 이재명의 핵심 측근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배임과 뇌물 혐의.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다면 이것을 보고받고 대장동 개발을 사실상 최종 설계했던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도 간단치 않은 것 아닌가. 유동규 구속에 따른 불안이 국민선거인단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바꿔놨던 것입니다. 62대 28. 2차와 비교하면 58에서 28%로 폭락. 이재명 어닝 쇼크가 좌파, 민주당, 청와대, 문재인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지만 내심 엄청난 불안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4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좌파의 이재명 불길 불안, 3번의 적은 이낙연 후보의 불복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표를 왜 무효 처리하느냐? 유효 처리를 하면 전체 모집단이 커지기 때문에 이재명의 득표가 50%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당규에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과반수 득표율은 유효표만 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제기가 과거에 경선에도 2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포를 했고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라도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 사법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좌파의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좌파의 불길과 불안. 두 가지입니다. 혹시 사법적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재명의 배임 혐의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법적으로 이재명이 처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후보 사퇴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선에서 2등을 한 이낙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근에 재단 이사장을 그만뒀죠. 김부겸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좌파의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좌파가 더 불길한 것은, 더 불안한 것은 차라리 이재명이 낙마를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낙연이든 유시민이든 김부겸이든 대타를 내세워서 심기일전에서 새로 대선판을 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아니하고 이재명이 사법 처리도 되지 아니하고 이재명의 문제가 질질 끌면서 이번에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자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승복을 해서 차라리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먼저 단결을 이뤄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이 설사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구원투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가지고 과연 대통령 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는가? 좌파가 재집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감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5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은 수락연설에서 거의 좌파 세력의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전략으로 이 국면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좌우의 이념 대결도 아니고 외교안보, 대북, 북한 이런 문제도 아니고 수락연설에서 외교안보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기득권 부패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 대한 전쟁. 자, 2번째, 세계에서 최초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파퓰리즘 공약을 했습니다. 3번째, 이제 와서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전부 다 환수하겠다고 뻥튀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가지 파퓰리즘 선동, 뻥튀기 공약으로 이 국면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재명. 그러나 이재명의 어닝 쇼크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재명.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매국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문재인보다도 더 패륜적인 역사적 평가를 보여줬던 중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집권을 하면 사드 미사일을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위험한 안보 공약,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위험한 이재명. 이재명을 거꾸로 때리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탈환해올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이재명 어닝쇼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